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취임하고 처음으로 FOMC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는데 만장일치로 전념하고 있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워시 의장은 중앙은행 관계자 누구도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금리를 동결한다 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추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을 받았던 이유도 결국은 금리를 낮추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그런데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 가격 안정화를 달성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양분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워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원들이 열 몇 명 되는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FOMC 회의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더 많은 의원들이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현재 위원들은 금리 인상이나 인하 어느 쪽도 강하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고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으나 하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연준 의원들은 금리 동결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6주 후 다음 회의에서 다음에 회의를 갖게 되고 6주 뒤에 새로운 회의를 갖게 되고 그때가 되면 연방기금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결론을 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6주가 지나면은 좀 더 명확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 파웰이 이끌었던 기존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년 동안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를 잃었다.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유도나 디플레이션 유도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그런데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건 틀림없지만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했던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시 의장은요, 연준 의장으로서 자신의 최우선 목표가 통화와 물가 안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물가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민간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데이터에 더 많이 의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더 많이 의존하겠다. 기존에 연준이 의존했던 데이터들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들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적어도 한 달 이상 지난 그런 데이터들을 놓고 그리고 지금의 통화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를 결정했던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 달, 보름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시장 구조가 바뀌게 되고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때늦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NLP에서 금리 보도를 해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가끔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제학자들이나 이 연준 의원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미 지나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지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들은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돼? 안 되면 되게 해. 가 사업가 정신입니다. 안 돼? 그러면 하지 마가 아니고 안 돼? 되게 해가 사업가 정신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경제 정책은 과거에 어땠는지를 쳐다보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래야 되겠네라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발전적인 결정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왜? 내가 정책을 이렇게 펼칠 거니까. 내가 관세 부과할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금리는 낮춰도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가지고 금리 정책을 주문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롬 파웰이 이끌었던 연준에서는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롬 파웰이 이끌었던 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지금 케빈 워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더 많이 의존해야 되겠다. 지나간 데이터가 아니라. 연준의 기존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실시간 물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할 통계 태스크포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금요일에 나오는 그런 요약본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그것은 과거의 잔향에 불과하다. 이 워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매우 탄탄하고 인공지능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메리칸 인제뉴어티, 이 아메리칸 인제뉴어티, 이렇게 보통 워시 의장이 인공지능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AI 경쟁에서 확실한 승자로 부상이 될 것이고 AI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워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보다 일자리를 우선해야 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일자리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연준은 고민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케빈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정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워시 의장은 연말까지 미국 중앙은행을 개혁해서 자신의 사명, 중점사항 및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신임 수장 이 워시는요, 연준이 금융시장 및 미국 가계와 기업과 소통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연준 성명서에서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는 관행, 이른바 선행 지침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 forward guidance라고 해서요, 선행 지침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측치를 발표하는 건데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워시는 월스트리트가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및 기타 경제지표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을 연방준비제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해당 지표들이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 상품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근거해서 반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판단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행 지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경기 전망이 6개월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소비자 지출 성향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전망치를 미리 내놓는데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 그룹들이 보았을 때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전망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결정하게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 기관이 이 민간 자본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잘못하면 오도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투자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표는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숫자들을 놓고 연준은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연준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지표들을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투자자들이 연준 의원들이 보고 있는 바로 똑같은 데이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들, 노동시장이 어떤지, 아니면 물가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같이 보면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연준의 생각과 이 민간 시장의 투자 시장의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파급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미국 경제에. 이런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시 의장은 연준이 3개월마다 발표하고 있는 금리, 경제, 인플레이션 전망을 담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월스트리트가 연준 관계자들의 최신 전망치에 불안한 반응을 보였는데 워시 의장의 연설 이후에 다우지수는 507%포인트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연준이 운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자본시장도 연준이 바뀌는
패턴에 맞추어서 본인들도 지금 일하고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이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머시 의장은 기자들한테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케빈 워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를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다음번에 금리 인하 할 겁니까? 이런 계획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6주 뒤에 금리를 낮출 겁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워시 의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매주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고요.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서 넓은 시야, 좁은 권한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쳐다보고 대신에 결정은 최소화하겠다. 워시는 연준 관계자들이 대체로 미국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 가계와 기업에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제 늦은 시간에 4.43%에서 4.49%로 살짝 올랐습니다. 연준의 정책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를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05%에서 4.21%로 급등했습니다. 이건 많이 올랐습니다. CME 그룹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은요,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방금리 금리가 최소 한 차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강화했는데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하반기 사이에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어제까지는 59.5%였는데 오늘은 84%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모든 종류의 투자 자산 가격을 하락시킬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주류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2%에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놓고 봐서는 금리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높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2%에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시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플레이션 2%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롬 파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과거 데이터 안 보겠다는, 지금 당장 현재 일어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겠다. 이거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란 전쟁 어느 정도 풀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습니다. 오일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겁니다.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MOU에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MOU에서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30일 최고 길게 끌어봐야 30일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유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유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0불대로 떨어지게, 지금 아직까지는 70불대인데 이게 이제 60불 선으로 뚝 떨어지게 될 것이고 50불대까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30일 안에. 국제유가도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70불대로 떨어지게 될 70불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데이터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6주 뒤면 그러면 이미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된 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6주 뒤에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었는데 그 전쟁이 멈춰지면서 물가가 낮아지니까 결국은 6주 뒤에 가서 그 시점으로 판단을 하면 낮아진 물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